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올라왔냐면요. 여기서 저에게 줬던 주제는, 주제 자체가 뭐였냐면은 저게 아니었고, 성공한 CEO의 성공의 노하우 뭐 이런 걸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제가 우리 직원들도 여기 앉아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컨셉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그런 표현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마누라 집에서 놀아, 이런 거. 그런 남자 저한테 걸리면은 제가 정말 작살을 내요. 왜냐하면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또 저 같은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 똑같은데 장소가 다른 거예요. 집에서 일을 하거나 나와서 일을 하거나. 절대로.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해왔던 일들 뭐 이런 게 쭉 있을 텐데, 제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사실은 제가 카피라이터 출신이에요.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다가, 현대그룹 여자들을 승진을 안 시켜서 여자가 승진되는 회사로 옮기겠다 해서 제가 제일기획에서 또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일기획에서 최연소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걸 하고 나서 제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좀 전에 선영화 사랑이 지나간 시절의 연가예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마치 선영화 사랑이 제가 했대, 이수민이가 했대 이렇게 하면 사실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거는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얘기고 지나간 시절의 연가예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되게 뛰어나서 선영화 사랑에 대해서 확 키운 게 아니고 재수가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영화 사랑에 하는 회사를 옮겼던 이유도 사실은 제가 여성에 대한 뜻이 있어요. 제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제가 키워드 하나가 저는 여성이에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뼛속까지 제가 여성임을 저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냥 제 얘기 그냥 할게요. 무슨 노하우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단을 헤딩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노하우 이런 거 없고 준비된 거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과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반장 선거를 했는데, 제가 재주가 좋아서 제가 표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저보다 반 표를 받았어요. 근데 학교에 그 다음날 갔더니 저한테 부반장 배지를 주더라고요. 넌 여자니까 반장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해갖고 동그란 거에 이렇게 아크릴로 부반장 이렇게 하얗게 음각을 떴어요. 그래서 제가 크레용으로 그 남색 V자를 제가 꽉딱 눌렀어요. 반장 배지를 딱 달았는데 선생님이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가 뭔데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 세상에 여자하고 남자가 차별을 받는구나.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평등하게 키우셨어요. 여자가 남자가 똑같다.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할 수 있다. 대신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뽑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아크릴에다 이렇게 크레용으로 한 걸 갖고 와서 저희 아버지를 보여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 등을 탁탁 치면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학교에서 다 나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세상은 뚫고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자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광고대행사의 카피라이터였었어요. 그때는 카피라이터가 거의 없었고, 또 여자 카피라이터는 거의 없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카피라이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글 써갖고 광고하잖아요. 지금은 또 많이 안 알려졌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국문과를 나와서 카피를 쓰는데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정말 못 썼어요.
그러니까 한 1년 하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그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카피 딱 써갖고 지나가다 아 맞아 뭐 여자는 프로야 프로는 아름답다 휙 던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때려주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열심히 써도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딱 그만뒀었어요. 그만뒀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여자 선배들이 저한테 몇 명 안 됐었어요. 지금 꽤 유명한 분들인데 그 바닥에 선배가 한 두세 명뿐이 안 됐는데 불렀어요. 부르더니 까불지 말라고 1년 해보고 어떻게 하냐고 10년을 해봐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안다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그 현대그룹에서 지금 같았으면 저는 일단은 대학교도 못 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같이 치열해서는 이 인서울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취직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직이라면 저 취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63년생이고 82학번인데 그 시절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참 불쌍해요. 그거 막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카피라이터가 돼서 이제 금강기 카피라이터가 뭐냐면 현대그룹 지금은 이노션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금강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자라서 승진이 안 돼서 여성 노조 부조합장을 하다가 또 노조 부조합장에다 여성위원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 위에 카피라이터 선배가 왔는데 그 나름대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 된 사람은 딴 회사로 가고 저는 그 회사로 남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결혼을 하는 순간 촉탁이라는 거 아시죠? 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약직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막 사장님 찾아가고 전무님 찾아가고 사무님 찾아가서 저는 이 회사 다니고 싶지만 촉탁으로 변하면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때였었어요. 88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다녀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미스에서 미스로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기를 아기를 낳고 또 다니는 것도 이제 여자들은 하나가 전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명이 제대로 하면 그 다음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그 촉탁이 아닌 정식 직원을 딱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여직원들이 그냥 줄줄이 세탁으로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애를 딱 빼고 딱 다니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짐을 또 내가 지나 두렵다 싶어서 있는데 제 후배가 또 딱 임신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해졌는데 뭐 회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때도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전화기 던지는 사건도 있었고 임신한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니까 회사가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와이프를 임신했는데 저렇게 내보내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전화기를 집어던진 사건이 생겨서 그게 국장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노조 부조합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위원장이 그래서 대회의실에다가 그 사람을 갖다 놓고 여자 직원들 다 모아놓고 반성 안 하면 여기 사과 안 하면 10분에가 내겠다. 사고 치겠다 내가. 그렇게 하고 해서 또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해서 또 그다음부터 다 욕으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저 지금도 그렇고 저 현대그룹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현대그룹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너무 좋았어요. 8년 동안 현대그룹 다니면서 정말 행복했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딱 행복하지 않았던 건 딱 하나, 승진이 안 됐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승진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여자라는 이유로 대리까지는 되는데 그 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 후배들이 와서 선배님 제가 먼저 승진합니다. 그래서 탁 올라가. 처음엔 선배님 제가 먼저 승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다가 얘네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헤이 이주민 대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 딱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그랬대요. 그 사장님이
우리 후배들이 그랬대요. 아, 왜 여자는 승진을 못하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이진리도 있고, 아무 말도 안 하지? 얘지 왜 이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현대그룹을 너무 좋아했고, 내가 이 자기 터전으로 8년을 일하면 거기에 자기 회사가 되게 나와바리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해도 다 통하고. 그런데 어느새 내가 내 길, 안주하는 것 때문에 내 후배들의 길을 막고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후배들한테 이거보다 더 큰 회사에 제가 승진을 해서 가겠다 해서 갔던 게 제가 제일기획에다 원서를 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제일기획이 저를 뽑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조에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를 얼마나 싫어해요, 삼성이. 무서운 삼성 아니에요? 지금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를 안 뽑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똘똘하게 뽑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센 노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하면서 몇 개 벽지 붙이고 뭐 이런 거 전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또 광고대 행사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의리잖아요. 광고주가 왔는데 뻘겋게 벽지한 데에다가 광고 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다만 여성들의 그 인권이라든가 여성들 이야기에는 되게 내가 소리를 질렀지만 나머지는 좀 해서 그런지 하여간 제일기획에서 저를 뽑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제일기획에 제가 차장으로 승진해서 갔죠. 그래서 그 당시 삼성그룹에서 최연소 차장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부터 시련은 시작되었어서 삼성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삼성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돈 이만큼 더 주고 일을 일단 그만 시키는데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게 됐어요. 제일 어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면은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뭐 이런 PD 이런 사람들을 딱 해서, 예를 들면 KT에 올해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한 뭐 3군데 4군데가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제일기획도 경쟁하고, 지금 같은 거 이노션도 하고, 또 무슨 오디콤 이런 데가 경쟁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200억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잠도 못 자요, 사실은. 잠도 못 자고 하고 뭐 이런 PT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제가 거기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그 일을 했어요. 했는데 할 때 제가 최연소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지금 프로야구랑 비슷해요. 그 선배들, 똘똘한 선배들은 이렇게 딱 봐요. 이 친구, 하필 이 친구 잘 치지. 이 친구 저 디자이너로 최고야. 이 친구 뭐 PD를 최고야. 그런 사람들만 싹싹 뽑아가요. 근데 저는 최연소잖아요. 제일 어리고 끝발 제일 없고, 또 현대그룹에서 왔으니까 삼성그룹에서 뭐 아무런 저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걔네들이 얘기할 때 제일 후진 애들만 줘요, 저를. 제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지금도 철학이 그런데 잘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기분이에요, 기분. 제 생각에 제일기획 들어갈 정도면 다 똑똑해, 다 괜찮은데 걔네들이 다 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 그런 친구들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을 딱 모아서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저희가 다 따오는 거예요. 경쟁치를 저희가 1999년도에 제가 17권 해서 17권을 땄어요. 17승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전승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어떤 살아온 얘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제일기획 나름대로 1999년도에 잘 나가다가 그때 막 바람이 불었어요. 인터넷 바람. 근데 저는 지금도 우리 직원들도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컴맹에 가깝고 저는 컴퓨터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인터넷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제 친구가 저를 꼬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성 포탈이라는 걸 한대요. 그 여성 포탈이 뭐냐고 했더니 여자를 인터넷 안에서 모으는 걸 한대요. 그건 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광고대 행사에서 끝까지 있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저는 언젠간 여성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제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제가
그 마이클럽닷컴이라는 여성 포탈을 만들었어요. 여성 포탈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저는 제 꿈이 저를 구성하는 게 제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뼈속까지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지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인터넷 안에서는 여성이 서로 단지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서로 도와주자. 예를 들면 우리 집 애가 왕따가 됐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옆집 엄마가 와서 물어보면 이쪽 엄마 입장에서 그래 걔 생긴 것도 그렇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니까 너 그래 네 새끼 왕따 되는 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막 와서 얘기하면 걔네 집에 애가 왕따가 된다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래 걔네 엄마도 좀 왕따에 좀 여지가 있는데 이럴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모르잖아요.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우리 애도 왕따가 됐는데 왕따가 되면 무조건 이사를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힘이 제일 좋은 애하고 같이 붙여갖고 키워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비굴하지만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무조건 먹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인터넷 공간이면은 여자들한테 충분히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클럽을 할 때 업그레이드 유어 리얼 라이프였어요. 저는 거의 컨셉이 저는 사이버 라이프를 위한 사이버 라이프를 원하지 않는다. 게임하고 이런 인터넷이 아니고 그냥 리얼 라이프에 여자에게 정말 도움을 되는 리얼 라이프를 하고 싶다. 쇼핑도 엔터테인먼트도 또 섹스도 모두 다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육아 그 다음 화장품 써보니 알겠어요. 이런 코너도 만들었었어요. 화장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품평하라고 광고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성 포탈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하고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본 거는 아마 항상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한 이유는 뭐냐면 제 인생관 중에 하나가 제가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의 아주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커피를 쓸 때도 남들이 10개 쓰면 저는 80개를 쓰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확확 빛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노력을 해서 그게 뼛속으로 이렇게 해서 스며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농민적 근면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를 키운 거는 농민적 근면성이거든요. 저는 정말 농민적 근면성 갖고 왜 비 오면은 빨리 나가서 물 털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농민적 근면성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크롭닷컴 시절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어떤 목표하고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그래서 선영한 사랑의 캠페인도 했었고 왜냐면 제일교육 다닐 때는요 예를 들면 제가 삼성 애니콜 광고를 했었어요. 삼성 애니콜이 모토로라하고 싸웠을 때 저는 굉장히 의미부여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광고를 하면서 가진 놈들한테 딱 불붙어서 사든 그거에 맞춰서 나의 재능이 조금 있다 그러면 그걸 키우는 것보다는 광고를 하면서 애국할 수 있는 길이겠구나 싶어갖고 모토로라가 83%고 애니콜이 13%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뒤집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한국 지향에 강하다 해가지고 내가 뒤집었어요. 1년 만에. 그런 캠페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의미 있는 일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롭닷컴 할 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그 여성들을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눠요. 어떻게 나누느냐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일하는 여자, 집에서 노는 여자 집에서 살림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놀아요 집에서. 졸라 열심히 일해도 표 안 나는 게 살림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여자, 나가서 일하는 여자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나누는 거는. 똑같은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딸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뭐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엄마 선택이라고 생각해. 네가 집에서 일을 할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될지.
근데 둘 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집에서 한 인간으로서 집안의 CEO가 돼서 남편하고 같이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이를 키우고 이거 무지하게 가치 있는 일이야. 또 엄마같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또 네가 원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게 가치가 이거는 가치 있고 이거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걸 원하는지 너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 엄마는 언제나 찬성이야. 네가 밖에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네가 굉장히 소중한 애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네가 소중하지 않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식의 것에 그런 꼬디김에 넘어가지 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뭐 오늘 성공하는 CEO의 노하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확 바꿨어요. 그거 정말 아니고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여자들을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는 짓을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저희 그 남편 친구하고 이렇게 남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남편 친구 부부하고 이렇게 놀러 갔어요. 딱 놀러 갔는데 이 남편 친구 부부가 이 여자가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일을 꾸미진 않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워요. 아주 또랑또랑하게. 남편 친구는 어디 교수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주 굉장히 천재 같아요. 근데 애들을 되게 잘 키워놔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야 자식을 저렇게 잘 키우면 애들이 어디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약간 덜 당당해 보였어요. 제가 볼 때. 엄마가 힘을 잘 이렇게 애들을 잘 바꿔서 그러나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고기를 막 구우면서 이 아저씨가 이 교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제 남편한테 야 새끼야 너 정말 결혼 잘했다. 와이프가 돈도 잘 벌고 넌 정말 넌 끝장이야. 난 뭐냐?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고 와이프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깜짝 저 영구 씨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진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듣는 와이프가 근데 이렇게 당신 미쳤어 이러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그 여자와 저는 갑자기 적이 되는 거예요. 칼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니 영구 씨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여기는 애들 잘 키워놔서 그렇게 똘똘하고 그런데 저는 애들만 보면 되게 부럽고 그런데 이 집을 누가 이렇게 갖고 와서 이 집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세요? 나는 너무 이분이 되게 바다 엄마라고 하는데 나 바다 엄마가 너무 부럽고 바다 엄마 정말 똑똑하셔서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를 적으로 만드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적으로 만드는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모든 걸 이렇게 나누죠. 일하는 엄마, 집에서 노는 엄마. 아니 집에서 일하는 엄마, 밖에서 일하는 엄마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대로도 나눠요. 여자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아주 배운 년, 안 배운 년 이렇게도 나눠요. 저는 그렇게 나눔이 굉장히 싫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역을 이렇게 하는 구역 이런 데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구역에는 일하는 엄마들이 모였어요. 밖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딱 모여갖고 아유 저렇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뭐 카페 가서 맨날 놀고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 뿐이 시간이 없고 막 이러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이게 어떤 캠페인 같은 게 좀 벌어져야 되겠구나. 서로가 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저기 쓸데없이 집에서 노잼 씨 같은 소리나 하고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집에서 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저런 새끼를 제대로 키우겠어? 지가 잘났다고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사회적으로 뭔가를 바꿔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힘이 없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성공할 CEO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저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뭉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하는 비즈니스는 화장품 비즈니스를 해요. 화장품 비즈니스를 하지만 한쪽 머릿속에는 항상 여성이 들어있어요.
저희 회사에 지금 여기도 와 있어요. 우리 김희선 차장님. 그리고 또 저기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최태숙 과장님들도 다 사실은 직장 생활 하다가 주부로 있었던 분들이에요. 맞죠? 주부로 있었죠. 저기 계셨던 분들도. 그 주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우울증이 걸리고 약간 걱정이 돼요. 사회하고 내가 약간 분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근데 저는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사람을 뽑을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뽑았어요. 이 친구, 저기 우리 최태수 과장. 그리고 와서 일을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는 게 사회하고 이렇게 벽을 쌓은 게 아니고 주부로서 집안을 경영하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은 거예요. 아기에 대한 아이 키우는 노하우요. 이거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처녀들은 때를 죽여도 몰라요. 우리 로고나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김희선 차장이 로고나에서 베이비 아토에가 왜 아토피에 좋은지에 대해서 애엄마는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 옆에 있는 아직은 미스인 친구는 가르쳐줘서 아는 거하고 내 새끼를 정말 아토피가 나거나 아니면은 숙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거 해본 엄마들은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요? 재테크도 알죠. 집에 대해서도 알죠. 그렇죠? 그리고 경영, 경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안 살림을 해보면 또 알아요. 인테리어 아까 좀 전에 하셨는데 다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두려움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이 다 저보다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친구들이 사회 나왔으면 저보다 성공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다만 제가 조금 걔네들보다 이기적이어서 나는 나만을 생각할 때가 더 많았고 저는 사실은 나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만을 생각한 게 아니고 여성을 생각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 딸의 미래에 얘가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하는 지금 행동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저는 하나하나 생각했었어요. 그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은 보면 정말 저보다 똑똑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경영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인드도 그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요새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애를 이제 저희 나이 되면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대학교를 보내요. 대학교를 보내고 나면 이렇게 막 가고 있다가 탁 놓는 기분이래요. 하나의 획을 딱 그은 기분이래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고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나는 주부를 살아왔는데 근데 제가 만나보고 나서 제 친구들 만나서 제가 그래요. 네가 나보다 똑똑해. 네가 가슴에 더 많아. 너는 적어도 모모를 했잖니. 너 어떤 친구는 제 친구 하나는 그 동네 애들을 데리고 이 친구는 이제 영어를 좀 해요.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계속 이렇게 도네이션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서로 딴 분은 뭐 역사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영어를 우리나라 그 문법하고 달리 얘한테 이제 딱 한 시간을 들으면은 영어를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너는 네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애들 뒤치락거리면 그게 안 했다 그러지만 너 그 노하우가 엄청난 거다. 네가 애 키워가면서 제인이 키워가면서 거기까지 너 그거 갖고 뭐 할 수 있어. 그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갖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사람들 모으고 막 얘기하고 막 이거 하는 거 잘해요. 그래서 내가 너 혹시 너 우리 지점장에 와서 혹시 판매 한번 해볼래? 이랬더니 자기가 사람들하고 내가 그래서 네 입 아구면 죽여. 네가 있지 그냥 이렇게 백화점에서 10년 일한 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수돗물 많이 탄대. 그래서 아니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한테 쌓인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주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꽤 많아요. 인테리어 아까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있을 거예요. 여행에 대해서 있고 어떤 분은 또 글을 쓰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내가 돈을 버는 잡으로 꼭 연결이 돼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처지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여기를 온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의 목표나 꿈은 저는 사실은 그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살고 싶었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한 건 카피라이터였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여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여성 포털 마이클럽닷컴이라는 걸 만들었고 근데 거기서 어느 날 돈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하다가 갑자기 잘렸어요. 그 당시엔 잘렸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만뒀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이 확 잘라버렸어요. 오너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오너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주인의 집 갖고 열심히 일하면 저의 회사인 줄 알았어요. 잘랐어요. 잘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는 뭐냐면 저는 지금 천연 화장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남편이 이게 먹는 것 빼놓고 바르는 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레포트가 다 들어왔어요. 제 남편이 카피라이터 선배이기도 하면서 글쓰는 소설가였었어요. 근데 유기농 이런 거에 굉장히 꽂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레포트가 막 들어왔는데 뭐냐면 여자들 가슴 그 유방암을 해보면은 파라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방부제거든요. 파라벤이 그 방부제가 많아서 그 유방암 캠페인 하잖아요. 화장품 회사들이 왜 하냐면 방부제를 파라벤 대신에 딴 걸 넣으면 되는데 파라벤 넣으면 화장품 하나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30원이면 되는 천원을 넣으면 그게 300원. 사실 별 차이가 아닌데 그들한테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넣지 않고 차라리 그냥 캠페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핑크리본 캠페인.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핑크리본 캠페인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제가 그래서 소비자들 모임에 가면 제가 그러죠. 병 주고 약 주지 말고 천연 방부제로 바꾸라고. 근데 안 하죠. 세상은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걸 알고 나서 저희가 제일 먼저 갖고 왔던 게 뭐냐면 저희가 직접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생각보다 100% 천연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노하우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데를 찾다가 보니까 로고나라고 독일의 로고나라는 100% 천연 화장품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999년 뭐 이럴 때 거기랑 협약을 해갖고 2000년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파는 것보다는 광고를 많이 했죠. 알렸죠. 파라벤의 유해성 같은 걸 저희가 제일 먼저 알리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안에 유해 성분이 있다. 또 저희가 제일 먼저 알리기 시작했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로고나를 하게 됐고 그거를 로고나만 갖고는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그 이전에 마케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컨설팅 그룹 자연인이라는 걸 해갖고 대기업에 마케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로고나라는 걸 막 키웠어요. 로고나를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많이 그 노하우를 알면서 우리나라에서 천연 방부제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천연 방부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노하우가 축적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유럽 쪽에 천연 화장품을 많이 찾아다니고 저희 또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웨코 테스트, 아이폼 뭐 이런 데 이제 유기농 업협회 우리 다 가봤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인정하는 데 있잖아요. 에코서스가 뭐고 BDIH 뭐 이런 마크 주는데 그 마크의 회상 이런 것도 저희가 뭐 어떤 거는 진실이고 어떤 거는 거짓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마크는 믿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저희는 다 가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개발한 게 알소이라는 I'm so intelligent라는 나는 성분을 볼 줄 아는 똑똑한 여자다. I'm so important. 나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지 않는다. 그런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장품, 천연 화장품을 그래서 알소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사실은
여성이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냥 농민적 근면성을 갖고 그냥 열심히 현대그룹에 있는 카피라이터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제일기획에 있는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돼서 일하다가 또 정말 여성과 관련 있는 선영과 사랑의 캠페인을 그래서 했죠. 그래서 마이크롭닷컴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장품의 천연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돈은 아니에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돈으로 날 꼬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오는 이건희가 날 꼬셔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 정말로 있어요. 돈은 저를 꼬시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돈이 이미 내게 아니라는 걸 난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롭닷컴 나와서 처음으로 저한테 오라고 했던 게 어디냐면 이게 다 녹음이 된다 그래서 미샤의 서영필 대표가 저를 꼬셨어요. 참 미샤에 보내면 안 되는데 미샤에는 서영필 대표가 주식을 많이 줄 테니까 미샤를 해달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미 천연 화장품에 꽂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샤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화학성분 덩어리니까 그 내용물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3,300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택배비 다 내고. 물에다 기름 섞는 게 화장품인데 이 기름이 천연이 아니고 이게 식물성 오일이 아니고 이게 사실 석유화학 오일이거든요. 물에 기름이 뜨잖아요. 뜨니까 그거를 유화시키는 게 유화제. 이것도 다 석유계 유화제예요. 거기다 좀 미안하니까 색깔을 조금 넣어야 돼. 타르 색소예요. 우리 이제 태안반도 가서 닦고 온 적색 면토, 청색 면토, 황색 면토예요. 거기다 좀 미안해 또. 냄새도 좀 나야 될 것 같아. 이게 벤젠 화합물이에요. 펄퓸이라는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 얼굴에 딱 바르는데 얼굴에 굉장히 또 천연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천연 물질은 요만큼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저번에 KBS 스페셜에서 5분 남았다고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면 그 KBS 스페셜에서 어떤 명품 화장품에서 그 명품 성분이 KBS 추출물이 얼마 들어갔는지 KBS 스페셜에서 해봤어요. 그랬는데 49만 9천 원짜리에 얼마가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넣었을 것 같으세요? 캐비어가 8%요? 5%? 그러면 좋죠. 0.72원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캐비어를 이제 캐비어 비싸잖아요. 짜요. 그러면 이제 추출 이렇게 즙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100톤에 적어요. 그러면 캐비어 추출물이 돼요. 걔를 90% 넣어도 그 안에 캐비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여러분들이 알로에 추출물 90% 보면 3,300, 어머 어쩜 이렇게 싸니? 인나 알로에 99%래, 뭐 90%래.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오일 한 방울 넣은 게 훨씬 더 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 어려운 거를 저희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그래요. 로보나라는 그 독일에서 갖고 온 유기농 화장품을 하는 것도 하고 있고 100% 천연으로 한국에서 만든다는 아이소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화장품 비즈니스 뭐냐면 뷰티예요. 드림을 파는 거예요. 꿈을 파는 비즈니스예요. 화장품은요, 그 안에 놓은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플래시보 효과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딱 바른 다음에 와, 내 피부 죽여줘요. 그리고 끝내주게 예쁜 여자애가 탁 나와서 꿈을 딱 주면 그걸 팔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건데 그거 우리 마케팅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저 27년, 28년을 마케팅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명품 크림 써도 왜 피부는 명품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런 걸 뭐 하고 있어요. 그쵸? 엄마들 왜 애기한테 저기 화학성분을 바르시나요? 화장품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또라이고 멍청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는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한국 여자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 먹힐 수 있지만 한국에서 먹힐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전 국민들이 똑똑한, 저는 대통령이나 그 윗사람들이 똑똑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팔로우십이 뛰어난 나라예요. 한국은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똑똑해요. 우리나라 언어가 죽이는 언어예요. 언어는 우리나라 언어는 풀어주는 언어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돼요.
영어 이렇게 굴절어 또 틀리면 또 그런 언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고급한 커뮤니케이션과 저급한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이게 순환이 쉽지 않은 언어인데 우리나라 언어는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부사 이렇게 쭉 나오고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가 글자가 확실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기본적인 머리가 좋아요.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데 한국이에요. 다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천연화장품도 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멍청하지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제가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목표를 잡고 난 천연화장품을 해서 세상을 바꿀 거야. 아니었어요. 전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운이 좋다 보니까 온 거예요. 대신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내 자신에게 용기는 줬어요.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잠깐 쉴 때랑 아기 보거나 그럴 때 엄마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마가 힘이 있고 엄마가 자신이 있어야지 아기가 잘 커요. 그리고 아기들 인간이라는 게 정말 영물이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저 아기 키울 때 우리 아기 죽어도 안 자는 거예요. 얘가 100일 바로 전인데 안 자요. 아줌마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 게 7시 반에 출근을 하세요. 근데 얘가 꼬박 얘가 7시 반이 되면 자요. 근데 이렇게 뉘어놓으면 안 자고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딴 이거 해야지 얘가. 제가 등에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하면 잉 하고 울어요. 잠을 못 자면 미칠 것 같잖아요. 회사는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걔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딸한테 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너 되겠니 정말? 너 엄마의 인생을 네가 도움을 안 줘서 엄마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너 좀 제발 잘 줘라. 네가 협조를 해주면 엄마의 인생이 굉장히 빛날 수 있고 그것이 이 땅의 여성들의 인생을 빛내는 거야. 정말 도와줘 다원아. 정말 엄마가 빌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쵸? 애기인데 은혜예요. 맨날 똥 싸고 이러는 애인데 근데요 놀랐어요. 그날부터 얘가 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00일이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100일이 돼서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 말이 먹혔다고 생각해. 얘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자신 없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이대로 하면 어떡하지 막 우울해하고 이러면 아기한테 전해줘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세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살림하면서 가진 게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쌓이는 게 정말 많아요. 그 쌓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어떤 부분에 기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기회가 올 때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잡으세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어떻게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저희가 부산에서 이렇게 그 아이소이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판매했는데 거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너무 늙은 사람 뽑았다고 사장님이 뭐 서울에서 왔는데 속상한 거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딱 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늙지도 않았어. 제가 52세거든요. 아니 청춘하지.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늙었다고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엔 어려. 80번대 학번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럼 너무 젊죠. 누가 늙었다고 그러세요? 본인만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전혀. 사실은 그분도 그런 기회를 해서 할 수 있고 어떤 기회라도 있어요. 그 세상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본인의 어떤 그 노하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는 또 그런 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아, 내가 소뚜껑 운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꼭 얘기하세요. 난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집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 안에서 식사에 대한 노하우 생기고 의식주에 대한 노하우 다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남편 컨트롤하는 법 하면서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배우죠. 꼬마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노하우 생기죠. 그러면서 다 알잖아요. 아, 유치원 때는 요렇고 아기 때는 요렇고 다 엄마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알잖아요. 그게 다 노하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삶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자신감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여자들끼리 여자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짓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막 떠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만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